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40대, 50대 상담사로 취업이 가능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는 단순히 나이만을 고려하기보다는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역량이 부족한 경우 그에 맞는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구직 활동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정보 탐색입니다. 정보를 얻고 본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우선 연령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자 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직업상담사 2급 취득자 수에 대한 통계 자료입니다. 3년을 합해서 취득자를 보면 40대는 총 5,769명이 취득하였습니다. 3년치로만 보면 40대의 자격증 취득수가 가장 많습니다. 40대 분들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표는 단순히 자격증 취득자의 수를 나타낸 것으로 40대가 자격증을 가장 많이 취득했다고 해서 가장 많이 취업한 연령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40대, 50대도 당연히 취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자격증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나이와 무관하게 구직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40대 이후에 직업 상담사에 도전하시는 것이라면 직업 경력이 있고 직업 전환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직업으로 구직 활동을 위해서는 단순히 나이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사팀에서 20년 동안 근무하신 40대 후반이 있고 개인 사업을 20년 동안 하신 40대 후반분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0대 후반인 두 분이 직업상담사로 구직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한 분은 누구일까요? 직업상담사 신입은 취업이 안 된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직업상담사를 준비하는 구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업상담사는 신입을 안 뽑는다고 하니 다른 직업을 찾아보면 되나요? 신입이 취업이 어려운 것은 직업상담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0년 채용 트렌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직무중심 채용입니다. 직무중심 채용은 업무 경험이나 업무에 대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업무 경험이 없다면 업무에 대한 수행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면접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경력이 없는 직업을 희망하는 내담자에게 어떻게 상담을 할 건가요? 대학이라면 비전공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어떻게 상담을 할 것인가요? 라고 변경되어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제가 면접자라면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먼저 내담자에게 희망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본인은 왜 그 직업을 희망하는지, 그 직업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한 건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희망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순히 그럴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희망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에 맞게 준비를 하고 있는 내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내담자들은 취업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겠죠. 그럼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직업상담사가 되려고 하나요? 추가 질문으로 직업 선택 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직업 상담사로 취업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도 직업과 업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업 상담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업 상담사의 업무와 직업 상담사의 역량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름 그대로 직업 상담을 하는 업무가 많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직업 상담사의 업무나 역량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직업 상담사가 하는 일을 탐색하기보다는 지원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로 한정시켜 범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하는 곳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파악한 후 본인의 역량과 비교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단순히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 성실하다 이런 식의 역량을 쓰는 것은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직업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내가 부족하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40대, 50대 분들은 직업 전환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의 이력을 잘 정리하신다면 직업 상담사의 역량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경력이 있으신 분이 자기소개서 항목 중 지원 동기에 대해서 직업 상담사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블로그에 문의하셔서 대답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보통 병원 코디네이터는 환자 상담 및 관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환자는 의료 서비스의 목적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했을 것이고 병원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환자의 목적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치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입니다. 직업상담사도 비슷합니다. 취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을 것이고 직업상담사는 내담자에 맞게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이 끝이 아니라 입사가 된 후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직업상담사의 업무입니다.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자 하고 직업 상담을 받는 사람은 취업 서비스를 받고자 합니다. 이들을 도와주는 목적과 이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다르지만 역할은 같습니다. 이처럼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준비를 할 때 본인의 경험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댓글이나 메일,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보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취업 최프로였습니다.